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막판 극적인 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혀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을 소집해 미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 최고로 강하고 용맹한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결혼부터 허위 문서 제출, 공적 부조의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대적인 미국과 이란이 이례적인 외교 합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 이란인들을 추방하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셜 미디어 기업들 사이 소송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막판 극적인 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혀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400만 명은 필수 요원으로 미뤄지는 공급 없이 일해야 하고 전체의 40% 정도는 아예 일시 해고돼 일반 행정 업무나 국립공원 등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막판 극적인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혀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는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 동안이나 셧다운된 바 있어 최장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재연된 연방 셧다운으로 현역 미군 130만 명, 연방 공무원 200만 명을 비롯한 400만 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퇴 결시에 받게 돼 상당수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인사관리국은 24곳의 대형 부처들 가운데 11곳의 셧다운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대민 서비스가 많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 4만 7천여 명 가운데 41%인 3만 2,5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셧다운으로 10월 3일 발표하려던 9월 고용통계와 15일 예정돼 있는 9월 CPI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져 장기화되면 10월 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방부는 민간 군무원 74만 명 중에 45%인 33만 5천 명을 일시 해고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은 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 있으나 장기화 시에는 폐쇄됩니다. 이에 비해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항공안전청 TSA 등 거의 모두는 BBB법으로 예산 집행이 지속됩니다. 미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7,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현금 지원금은 중단 없이 지급되고 6,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계속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PS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도 계속됩니다. 연방 셧다운 시작 직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에서는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공화당 측이 수용하는 대신에 임시 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후에 별도로 논의하자는 공화당안을 받아들여야 타결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미군 장성 수백 명을 한 곳에 소집해 강한 군대를 못 만들면 해고될 것으로 경고하며 강력한 미군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고 군 장성들을 소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미군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전사로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버지니아 관티코에 있는 미 해병 기지에 원스타 이상 미군 장성들이 수백 명 한자리에 소집된 보기 드문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미군의 원스타 이상 장성들은 8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급 장성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장성들이 25분가량 기다린 가운데 무대에 오른 미군 통수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더 강력하고 터프하며 빠르고 맹렬하게 만들어 최고로 강한 미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이 전사가 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군대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일기 임기 때 미군 지도부에 나쁜 장성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보다 앞서 연설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그는 아주 대단한 연설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연설만 잘하는 것을 나는 매우 싫어한다며 말로만 하는 그를 거의 해고할 뻔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이번처럼 적막한 상황에서 걸어 나오기는 처음이라며 환호하고 싶으면 환호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25분 앞서 연설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수십 년간 부식된 군대를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에도 DIA 국방정보국장, 해군 예비군 사령관, 해군 특수전 사령관 등 중장급 지휘관 3명을 경질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에게 사임하도록 요구해 11월에 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린다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해안경비대 사령관, 공군 참모처장 등 대장 4명을 해임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미군 대장들의 20%, 전체 장성들의 10%를 줄여 100명을 감축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결혼부터 허위 문서 제출, 공적 부저의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 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 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법 이민 통제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온 이민 사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USCIS 미 이민 서비스국은 9월 25일자로 공개한 정책 메모 지시를 통해 이민 사기 행위를 집중 조사해 모든 이민 혜택 박탈과 영구 금지, 고의성이 드러나면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사기 결혼,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 공공혜택의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 행위로 분류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 안의 이민 사기 전담반인 FTNS가 이민 신청 서류들을 정밀 조사해 이민 사기를 포착해냅니다. 첫째, 가장 무겁게 관련자들까지 모두 처벌하려는 이민 사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기 결혼입니다. 사기 결혼이 포착되면 위장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그와 결혼해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처벌받는데 그린카드나 기화 시민권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자들은 특히 형사범죄로 처벌받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 이민 신청을 하면서 허위 진술하거나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민 사기로 분류됩니다.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이 포착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당합니다. 승인받은 후에 들통나는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는 취소당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기각당하거나 취소당하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며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금지됩니다. 고의성까지 들통나면 허위 진술은 5년형, 가짜 문서 제출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적발되면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셋째, SSI 현금보조, 푸스탬프, 식품보조, 주택보조 등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이민 사기로 분류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내 초청자들이 재정 보증을 해주며 공공혜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이를 어기고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는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재정 스폰서까지 스폰서해준 외국인이 타먹은 만큼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있으면 이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민 초청해준 스폰서인 귀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시민권이나 그린카드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웰페어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웰페어나 공적 부조, 공공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이를 어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적대적인 미국과 이란이 이례적인 합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 이란인 400명을 추방하고 수용키로 했습니다. 1차로 이란인 120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미국에서 추방돼 이란에 도착할 것으로 양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적대 국가들 간 추방과 수용 합의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미국과 이란은 이례적인 외교 합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 이란인들을 추방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과 이란 외교부가 확인했습니다. 미국에는 불법 입국했다가 체포된 이란인들이 400명 있는데 그중에서 1차로 120명이 추방돼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개적으로 공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이란 외교부는 미국에서 구금돼 있는 이란인 120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라이벌 국가들이나 적성 국가들과도 교섭해 미국에서 추방하는 자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도록 합의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려 해도 출신국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상당수에 달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란과의 외교 교섭과 합의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미국 추방자들에 대한 신병 인수를 꺼려하는 나라들에게 수용을 더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제3국 추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까지 사전 합의한 13개국들의 다른 나라 출신들인 8,100명을 제3국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른 국가 출신 미국 추방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제3국 추방 합의 국가들이 64개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계 불법 체류자들을 아무 연고 없고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 남수단 등지로 제3국 추방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민들이 모국의 수용 거부로 연고 없고 열악한 오지로 보내지고 있다는 압박을 받아 미국이 추방하는 자국민들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계정이 정지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 X에 이어 유튜브까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셜미디어 기업들 사이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금을 내셔널몰 신탁기금과 백악관 무도장 건설에 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7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소송이 잇따라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분쟁과 관련해 2,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계정이 정지된 것을 둘러싸고 재개됐습니다. 유튜브는 당시 폭력 선동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으나 2023년 3월 계정을 복구했습니다. 이로써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제기했던 3건의 소송 가운데 마지막으로 합의에 도달한 기업이 됐습니다. 앞서 메타는 2,500만 달러, X는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금 중 2,200만 달러는 워싱턴 DC의 내셔널몰과 링컨 기념관 등 기념 공간을 보존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고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해왔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경영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 달러 수준의 비용을 치르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장기 소송보다는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총 자산이 73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30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산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는 암호화폐 사업과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의 가치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주도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아랍에미리트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출시한 밈 코인도 폭등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지난해 매출이 36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대선 이후 주가가 크게 올라 약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 보유한 골프장과 리조트는 약 13억 달러, 뉴욕과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 부동산은 약 12억 달러의 자산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 트럼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라이선스 사업만으로도 4억 달러 규모가 추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수십억 달러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